안녕하세요. 책 먹는 백리어입니다. 오늘은 공부의 품격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의 품격. 지성인을 위한 지극히 짧고도 사소한 공부의 기술. 저자 나단.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쌍둥이의 아빠에다 회사 생활도 바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저히 멈추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재즈 음악과 책을 좋아하며 일상이 스친 영감을 기록하기 위해 매일 블로그와 SNS에 글을 쓴다고 합니다. 관심 분야도 많아서 영화, 음악, 맛집, 요가, 운동, 명상, 어학, 술 등 지나치는 것이 없는 자칭 공부 마니아인 저자는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세상 풍류를 즐기는 선비로 한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도 하네요. 현재 세계 초인류 대기업 반도체 부서 마케팅 관리자로서 10수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상황이지만 20년간 재즈 피아노를 쳐왔으며 재즈 밴드를 결성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및 여러 클럽에서 공연까지 한 그야말로 제너럴리스트입니다. 2012년에는 본인의 재즈 앨범 1집을 냈고 지금도 2집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또한 회사 입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어학 공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를 닳도록 읽고 또 읽은 그는 책 속 인물들의 성향과 교훈들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 블로그와 책을 통해 기록하고 전파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인간관계, 돈과 시간, 몸과 마음, 어학을 다룬 공부법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에게 용기와 조언, 따뜻한 공감을 주는 메신저로서 활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책 속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이며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라며 공부의 목적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하기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연간 18조 원 규모이다. 민간 자료 조사 기준으로는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도 평균 월 26만 원 수준이다. 물론 민간 자료 기준으로 본다면 이보다 2배 가까이 든다. 대학에 가도 마찬가지이다. 1년간 미국 어학연수 비용은 연간 3천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이고 유학 비용은 차이가 크지만 수억 원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입사 후에는 화려한 스펙이 점차 빛을 잃는다. 회사에는 업무 능력이 스펙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을 위한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부만 하게 된다. 공부와 담을 쌓은 직장인도 많다.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책과도 담을 쌓는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한 해 동안 평균 10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체 절반가량이 과거보다 책을 적게 읽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독서량이 줄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책을 보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많다는 답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실 이 기관이 조사하는 것보다 자신의 주변을 생각해보자. 책을 들고 다니거나 읽는 사람은 거의 천연기념물 취급을 할 정도이다. 대부분이 책보다는 최근 시청한 드라마, 영화, 연예인, 주식시장 등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나를 괴롭히면서 몇만 시간을 투자한 자기 개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먼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영어 공부를 살펴보자. 평소 외국인과 교류할 일이 없다면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로 전락한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에 원어민보다 더 많은 양의 단어를 외웠다. 보케브러리 3000, 보케브러리 만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외우면 나 자신의 영어 실력도 부쩍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입학,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점수가 필요하다. 나도 20대에는 토플 점수, 20대 중후반 이후에는 토익 점수, 30대 들어서는 회화 점수에 매달렸다. 하지만 점수에 매달리는 공부와 자기 개발은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 어학만이 아니다. 각종 자격증, 석사, 박사 학위 등 스펙을 쌓기 위한 자기 개발은 재미가 없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개발을 하고 나면 공부에 대한 흥미는 당연히 시들 수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다. 어릴 적 피아노, 태권도, 외국어를 능숙하게 배워도 직장인이 되면 피아노, 태권도, 외국어를 배운 적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1,5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 그는 학교는 붕어빵 양성소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려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는 자신의 이력서를 꾸미기 위해 자기 개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힌다. 우리는 단지 다른 이들처럼 자기 개발에 매달린 붕어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만약 사막에 떨어져서 물 한 통만 주고 집을 찾아가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통 속의 물이 현재 몇 리터이고 하루에 얼마씩 마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사막에서 먹을 음식, 스마트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즉 실용적인 공부만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공부의 목적이 오직 실용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블로그 이웃 중 한 명은 일본 드라마 전문가다. 그가 일본 드라마에 대한 글을 올리면 많은 일본 팬들이 그의 글을 읽고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로 삼는다. 물론 그는 일본 드라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파워블로거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은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즐겁게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외국어 공부도 점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드라마에 대해 나만의 평을 써서 블로그나 SNS에 남기면 된다. 글을 올리다 보면 드라마와 관계된 배경, 감독, 작가, 배우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셋째, 다른 이에게 기부의 행위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블로그 활동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느낀 생생한 감동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부의 행위이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흥미를 느끼거나 배우고 싶었던 분야는 없었는가? 어떠한 분야도 상관없다. 하다못해 화초를 잘 키우는 법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공부해서 남과 공유한다면 지구상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은 괴롭지 않고 즐거워야 한다. 더 이상 자기 괴발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본문 내용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꿈을 이룬 비즈니스맨과 멋진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삶. 어릴 적 지독히 공부를 잘 못했던 저자는 결국 나는 내가 잘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그것이 외국어와 재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으면서 재즈의 음악과 삶이 저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마침내 재즈의 본고장인 미국 루지애나주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저자는 죽었던 전두엽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의 꿈과 목표를 해외에서 활약하는 비즈니스맨과 멋진 재즈 뮤지션으로 잡았고 마침내 그 종착점에 섰습니다. 지금은 평생 재즈, 명상, 작곡, 독서, 일본어, 중국어, 삼국지, 마케팅, 맛집, 역사 등 끊임없이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모든 공부가 좋았고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오랜 세계 초일류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과 인생의 공부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하기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취직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아닌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괴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는 내가 즐기고 사랑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돈, 시간, 마음, 건강, 외국어, 음악, 운동, 맛집 등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사소한 공부를 꾸준히 하면 나만의 지극히 짧고도 사소한 공부의 품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면 인생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방향성이 아주 뚜렷해지죠. 세계적인 명상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말한 바와 같이 껍데기만 남은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영원히 깨어난 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의 불꽃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먹는 백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